자, 이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제 가지고. 자, 개발행위 허가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뒤를 봐야 돼.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니까요, 경작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경작은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갔었죠? 경작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1번 옳은 표현 되겠고요. 2번, 자,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축소할 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연장, 확장할 때는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2번 틀렸죠? 두 개를 섞으면 안 돼. 없다. 조건을 붙일 수 없다 해서 틀리게 구성을 했고요.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기반 시설 부담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어떻다?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옳은 표현. 5번요? 웃기려고 내놓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질문.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자, 1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건 뭐 내용 몰라도 없다 틀렸다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대강 골라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앞에 보니까 확대 또는 축소해서 요걸 틀리게 뽑았죠. 그래서 확대할 때는 허가 받아야 되고요. 단축, 축소할 때는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해서 1번 틀리게 뽑았어요. 자, 끄트머리 허가를 신청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서 조건부, 조건을 붙이고자 할 때 의견을 들어야 한다. 30회 때 답이 됐던 질문이고 이 주제는 바로 이행보증금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죠. 지자체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3번 개발행위 신청 내용이 성장관리 방안에 어긋났을 때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아까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등을 다뤘던 계획이 성장관리 방안 그 정도. 그 다음에 4번 개소리, 5번도 별 의미 없는 얘기. 준공검사 관련해서 토지 분할만 기억하면 되고요. 이거 쓸데없는 질문이 2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답을 보셔야 돼요. 해설을 보는 게 중요한 게 내용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시험 문제식. 그 현장에서 미리 2개쯤 모른다라고 하는 거 미리 훈련되셔야 돼. 이거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공부하실 때 너무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험장 가면 다 알 것 같아. 개뿔 2개쯤 무조건 모르게 돼 있어. 그러면 수험생이 그 미리 마음에 준비 안 돼 있으면요. 그 모르는 걸 뒤지게 연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전혀 쓸데없는 것들을 뽑고 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그 다음 문제 검토 드리게 될 것이 성장관리 방안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일단은 이거 보실 때 뒤만 봐야 돼. 주거지역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호전장 내용 하나도 몰라도 대충 찍을 수가 있죠. 그런데 앞을 보시게 되면 게임 끝납니다. 작살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29회 때 나왔어요. 처음 나왔던 문제고 어려웠던 문제야. 근데 사람들이 자꾸 앞에서도 읽어봐. 읽어보면 초점이 흔들린다고. 내용을 하나도 몰라도 주거지역,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호전장 이건 도시적 외지역이니까 아마도 1번이 답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법에서는 성장관리 방안 수립할 수 있는 지역,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호전적을 예시하고 있는데 실제 문제를 풀어 가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닌 걸 아예 외우고 들어가야 돼. 이 문제 나왔으면 앞으로 성장관리 방안에 포함돼서는 안 되는 내용이 뭐가 된다? 높이라는 부분은 어떻다? 포함돼서는 아니다.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한 걸음씩 더 들어가게 되는 방식으로 해서 답은 1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 문제. 자, 개발행위 허가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경작과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있었죠.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끄트머리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2번 점은 의견 들어야 된다. 요거 조건부 할 때 의견 들어야 한다. 이런 주제 있었고요. 세 번째,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는 단어는 나와 있다. 준공검사 관련해서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준공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토속세출은 그러니까 준공검사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 끄트머리 5년의 기간 동안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하면 이게 이제 맞게 되는 거야. 근데 앞에서부터 읽으면 당합니다. 모를 얘기가 많기 때문에 해서 최장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뭐가 있다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끄트머리 이행 보증금을 예측해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없어야 돼? 국가 지자체는 어떻다?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어려웠어요. 이 문제가 지자체에 이행 보증금을 예측해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도시공개시설 사업 관련해서 27회 때 나왔던 거 지자체 이행 보증금 예치 28회 때 지자체 이행 보증금 예치하지 않는다. 요걸 갖고 답을 뽑아냈었고 이 아이가 26회 때 바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구성을 한다고 해서 업어치고 매치고 위치는 다르지만 이행 보증금이라고 하는 거 믿을 수 있는 국가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어떻다? 이행 보증금 예치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자, 개발행위 허가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끄트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 좀 어려웠어요. 재복구. 예, 재복구 같은 경우는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데 이거 모른다고 넘어가셔야 돼.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중심이 됩니다. 도시, 군 계획사업과 경작은 어떻다?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중심이 되는데 새로운 게 재복구가 나왔어. 그럼 일단 유보. 2번 질문 이행 보증금을 예치해야 된다. 지자체 예치하게 해야 된다. 틀렸죠? 이게 이제 30회 때 구성이 됐어. 그래서 국가 지자체는 어떻다?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28회 때 나왔던 걸 이쪽에 바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밋밋한 거 지금 조건부로 허가를 하고자 할 때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동안 계속 사이드로 나왔던 것을 예를 가지고 답을 구성했던 사례. 이건 이제 출제는 너무 미안한 거야. 민망한 거야. 아까 28회 때 지자체 이행 보증금 예치하지 않는다. 이걸 답을 뽑아냈었다고요. 그리고 또 여기다가 지자체 이행 보증금 예치해야 된다. 그럼 너무 밋밋한, 너무 똑같아 버리니까 이걸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5번 뭐라고 시부리는 거야. 겁나 길게 돼 있다. 모르는 거지. 4번, 5번 둘 다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지문이야.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답이 됐던 것들은 그동안 시험지물 계속 나왔던 거 가지고 답을 구성한다고요. 이 문제를 분석하면 7년 동안 안 나왔던 거 1번, 4번, 5번은 처음 나오는 지문이야. 근데 보시다시피 답이랑 아무 관련이 없어. 뭘 알고 모르고 이런 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을 찾아내는 게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실력을 물어보지 않아요. 답이 얼마나, 정답을 몇 개나 찍어내는가 이걸 물어본다고. 그래서 절대 양을 늘리는 게 아니야. 절대 양을 늘리는 게 아니야. 지금요 이렇게 설렁설렁 가듯이 공법을 해결해 가시면 점수도 겁나 잘 나와. 한 60점 내외로 쫙쫙 나와. 근데 공법이 점수 안 나온 사람의 기본 속성이 뭐냐면 자기 분수를 몰라요. 뒤지게 다 외워. 이것도 하고 혹시 이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 공법만 22년째 약을 팔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절대 제가 제일 확실히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외울 수 없다는 게 핵심 이슈야. 기출문제만 가더라도 절대 외울 수 없다는 게 그게 포인트야. 그런데 어차피 어떻게든 간에 40점, 50점, 60점 이게 맥시멈이라고. 그러면 파트를 자 지금 데이터 자체가 제가 새로운 문제를 만들거나 한 게 아니라 그 루틴 자체 내에서 구성이 되는데 수험생들이 1번, 4번, 5번 여기에 쫓겨버린다고 보는 순간 멘붕이 오는 거야. 와 죽었다. 공법 뒤지게 어렵다 그러면 진짜 장난 아니다. 아니야. 답은 항상 쉽게 구성을 하게 된다. 그렇게 접근하려면 항상 뒤부터 보는 훈련 그거 하나만 잡아주시면 거의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답은 3번. 그 다음 문제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등 틀린 것을 고르시해서 준공 검사를 받아야 된다. 토지 분할 틀렸죠? 토지 분할은 어떻다? 준공 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키워드를 잡아내셔야 돼. 모든 키워드는 제일 뒤에 숨어 있습니다. 2번 지문요. 자, 허가,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보니까 확대는 허가 받아야 되죠? 숫자는 포인트가 아니야. 단축, 축소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연장, 확대는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내용을 안 봐도 풀 수 있다고. 여러분 좋은 머리 갖고 저거 계속 활용을 하셔야 돼. 3번 지문 끝머리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 여기서 의견 들어야 된다. 파생되는 주제 국가 지자체는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4번 지문요. 자 보니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앞에 도시개발사업, 경작 등은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맨날 낸 것도 내. 5번 지문. 자,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를 하기 위해서 토지 분할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모르는 얘기 하나 나와 있죠? 전혀 모를 얘기 하나 나와 있잖아요. 지문 속에서 무조건 모를 거 하나 있으면 공부 잘못한 거야. 실제는 한 2개, 3개 있어야 돼.
그게 똑바로 공부를 한 거야. 그래서 이 공공용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그래서 도로 같은 거 만들려고 할 때, 땅 쪼갤 때는 굳이 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이런 논리 구조인데 어차피 시험 볼 때는 기억도 못해. 뭔 소린지도 몰라. 그런데 답은 항상 냈던 것 중에서 계속 도배합니다. 아까 준공검사 하면서 토속 채취하면 흔들어 줬거든요. 준공검사 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토지 분할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1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 보실까요? 자, 보니까 26회 문제 보셨고, 그 다음 문제를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왜 안 넘어가나? 자, 보니까 지금 이제 국토기획법상 시장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30회 때 문제 구성했고요. 대충 찍어요. 아무거나 아무 의미 없는 문제예요. 그냥 틀리다고 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인데 개념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아까 부족하고 설치 곤란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지정되면 용적률 50% 강화 적용. 그럼 땅값이 반으로 떨어지겠죠. 주민들이 주민 의견 듣잖아요. 공청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화염병 집어 던져버립니다. 굳이 그런 논리고,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지금까지 2001년도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한 번도 지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법에다가 주민 의견 청취니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 어차피 할 것도 아니니까. 해서 한동안은 개발밀도관리구역 폐지하자는 이런 얘기도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으니까. 그 왜 그 지랄을 하냐면은 의미 있든 없든 간에 그 왜 또 삭제를 하냐고 짜증나게 한참 내가 외워놨는데, 내가 그래서 그 당시에요, 법 개정안 나오고요, 의견 청취 과정이 있었어. 내가 또 그 사이트에 접속해갖고 나는 결사 반대일세. 이유 내가 겨우 외워놨는데 이게 없애버리면 짜증나잖아. 외운 게 아깝잖아. 그런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 이제 담당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는 거야. 뭔가 일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건수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법 개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씩은 법을 전면 개정한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토시만 살살 바꾼 새끼들이 있어. 아주 양아치들이야. 내용이 하나도 안 바뀐다고 토시만 바꿔. 그래 놓고 나서 뭐야? 그의 업적, 내가 뭔 일을 했다 했을 때 무슨 법도 고치고 무슨, 저 내용 보면 양아치 새끼들입니다. 하나도 내용은 바뀐 게 없어. 근데 월급 받고 할 일은 없으니까 그때 이제 하는 짓거리가 요런 짓거리 합니다. 별 의미 없고요. 이 문제는 그냥 답은 뭐 이건데 그냥 찍고 넘어갈 문제. 절대 풀 수 없는 문제. 풀 수 없는 문제는, 자, 이런 문제는 앞으로 나올 일도 없고 나와봤자 어차피 못 풀어요. 의미 없는 문제. 답은 5번인데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지금 가다 보면 가끔 몇 개씩 버리는 문제 몇 개 있었어요. 그거 신경 쓰지 마. 있는 거는 똑바로 해. 그래서 자, 이 문제 보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되는 지역이 아니라 읽으면 안 돼. 완개인 나와야 되죠? 완개인 나와야 되죠? 완이 어디 있어? 뒤에. 완이 어디 있어? 뒤에. 그 다음에 개발 항의 허가 건수 뒤에 나와 있죠? 인구 증가율 뒤에 나와 있죠? 좀 옛날 문제 패턴입니다. 부족하고 설치 곤란은 뭐가 된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된다. 이런 식의 취지. 그래서 이걸 굳이 좀 옛날 문제도 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항상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비교해서 출제를 하게 된다. 아까 지금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부족하고 설치 곤란, 도로 상하수도학교 2년 20%, 용적률 50% 강화 적용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 구역,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위 지역으로서 and 마지막이 뭐예요? 완개인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좀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까지 법령 개정 때문에 끌고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검토 드릴 주제.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틀린 것은 고르시오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 지역에서 지정된다. 오른편. 2번 지문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끄트머리 용적률 50% 강화 적용. 오른편. 3번 지문 끄트머리 봐야 돼.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럼 그 앞에 뭐 없애야 돼? 완개인 없애야 되죠? 완개인 없애야 되죠? 그 또는 도로 상하수도학교 2년 20% 해서 중간에 보면 뭐 도로 학교 나와 있나요? 예, 대충 맞는 거예요. 이거 토시 바꿔치기해서 틀리게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요. 없다. 괜히 갖다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물납할 수 있었죠? 없다 틀렸죠? 우리가 병신들 같은 짓거리를 하는 거야. 그냥 틀린 걸 고르셔갖고 그냥 뭘 찾으면 돼. 어디 보자. 없다가 어디 있나 이렇게 가면 얼마나 시험 보다가 웃음이 나와. 대박이다 이렇게.
답을 빨리 찾는 게 능력이라고요. 지금 제가 연습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설명을 자꾸 하게 되는데 이게 썩 좋은 게 아니에요. 시험 보시거나 할 때는 자꾸 스스로 단련시켜요. 뒤만 쓱 보시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빨리 푸는 게 생활에 되셔야 돼. 이게요, 천천히 풀잖아요. 그러면 산으로 가. 생각이. 상상의 나래가 막 펴져. 그러니까 문제 푸는 과정 자체에서 몇 개 외운 걸 계속 빨리빨리 찾아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뒤지게 읽었는데 쓸데없이 없다, 틀렸다. 그 다음에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된다. 그럼 그 앞에 뭐 있어야 돼? 개인 들어가 있어야 되죠? 개인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요 4번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봅니다. 자,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설 부담구역, 옳은 것은 해서 개발밀도관리구역, 용적률 얼마? 50% 강화 적용. 이래 가야 되죠? 근데 건필도는 용적률 강화 또는 완화. 틀렸다고 1번 틀렸고요. 2번 질문이요. 군수가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하려면 심의, 승인 등을 받아야 된다. 모를 얘기,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이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어? 답을 물어보고 있어. 뭐를 고르래? 옳은 걸 고르래. 2번은 모르는 거죠? 2번은 모르는 거죠? 네. 모르는 건 답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아까 엽기적으로 틀리라고 내는 문제를 제외하고 무조건 아는 것만 답이야. 여러분들은 답만 뒤지게 외워놨으니까. 3번 질문이요. 주거 상업자 끄트머리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럼 그 앞에 뭐 있어야 돼? 개인 있어야 되죠? 그죠? 기반설 부담구역은 개인이잖아요. 그럼 수순위가 틀린 거야. 근데 앞에서부터 읽어버리잖아요.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어쩌고 읽어버리면 상상의 나래가 막 펴진다고. 큰일 나. 그래서 이건 3번 틀린 거야. 4번 질문요. 자, 시장은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면 설치객 수립해야 되고 관리객에 반영해야 된다. 29회 때 좀 특이했던 주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했다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설치객 1년에 수립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어디다 이 기반설을 설치할 것인가 라고 하는 자, 바로 내용, 이걸 관리객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요 4번이고요. 5번 예, 기반설 부담구역에서 개발행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설치용 부과한다 해서 어려웠던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00을 초과하는 신증축행 이게 나와야 되는데 빠져있어 틀린 것이 됐고 만만치가 않았어요. 일단 1번 알아야 돼. 개발밀도 관리구역 용적률 50% 강화 적용. 2번 모르는 거야. 절차 나와 있으니까 쟁점 아니고요. 이런 거 없다고 그냥 지정하면 끝나는 거고요. 3번 지문 보게 되면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럼 뭐 있어야 돼? 개인. 그러니까 3번 틀린 거야. 그래서 1번 틀렸고 3번 틀렸고 이 정도. 나머지를 가지고 찍어 가야 되는데 답은 4번으로 구성했던 사례. 이제 외우면 돼. 시자샤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되면은 시장 등은 설치객 수립하고 이를 관리객에 반영을 해야 된다. 외울 것만도 겁나 많습니다. 그리고 자꾸 제가 부탁드리는 게 모르는 걸 절대 알려고 하지 마시고 부끄러워도 하지 마시고 몇 개 외운 그 아이를 가지고 찍어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양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기반설 부담구역 등 틀린 것을 고르셔서 끄트머리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된다 해서 키워드 뭐야? 개인 들어가야 되죠? 중간에 완화 들어가 있습니다. 옳은 표현. 자, 기반설 부담구역에서 설치에 필요한 기반설에 해당한다. 뭐만 안 들어가면 돼? 대학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죠? 기반설 부담구역 안에 설치할 기반설의 종류가 한두 개가 아니라고 했다고요? 다 설치한다고요. 근데 뭐는 설치할 수 없다? 그 돈 가지고 대학은 설치할 수 없다. 대학 아니니까 2번 좀 어려울 지문입니다. 근데 가볍게 보시고. 자, 3번 동일한 지역에 대해서 기반설 부담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3번을 답으로 구성했죠. 틀린 거. 자, 이게 가장 기초적인 개념. 4번 지문이요. 자, 기반설 설치용 부과 대상이 아니다 해서 옳은 편인데 모를 얘기입니다. 우리가 200을 초과하는 신축주행인데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최소한 대상은 아니다. 이건 분석하면 안 돼. 말이 안 되니까. 왜냐면 우리가 주택법에 가서 공부하다 보면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이 증축과 대순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200을 초과하는 신증축행위의 범죄 해석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생각하는 문제를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공법은 가끔 보다 보면은 공부를 저는 이제 다 외운 사람 입장에 보면은 깔끔하지 않은 지문들도 있다. 그 다음에
자, 지금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행위가 그 부가 대상이 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어떻다? 부가 대상으로 한다. 오른편인데 이 문제는 4번, 5번은 쓸데없는 소리예요. 아니, 자주 안 봤던 지문이잖아요. 자주 안 봤던 지문이잖아요. 계속 봤던 것만 단순하게 이거 지금 두 번째, 세 번, 네 번 같은 문제를 몇 번씩 풀어. 그래도 매번 볼 때마다 새로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걸 서너 번을 더 하더라도 이걸 마스터를 못해. 마스터하면 그 점을 여기 중개 시험 볼 뿐이 아니에요. 로스쿨을 가든가 뭐든가 하든가 그렇게 해보셔야 돼. 한 거 그렇게 많이 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3번.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광역시의 기반시설 부담구역 틀린 것은 해서 가볼까요? 뒤쪽 가십시다.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해야 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29회 때 나왔던 거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설치계획 수립하고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 29회 때 아까 나왔던 지문, 답이 됐던 지문이잖아요. 광역시장 이런 거 보지 말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설렁설렁 가자고 바로 설치계획 수립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이게 시장 운수가 하는데 이 시장의 범죄는 광역시장이 들어가니까 어렵다고요. 갑자기 광역시장이 들어가니까 시험 볼 때 당황한다고. 아는 범죄 뒤쪽을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 뒤쪽을. 되게 이게 낯설고 힘들었던 문제예요. 그동안 한 번도 광역시 이런 얘기를 안 했다고 당황해. 그럼 뒤만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질문. 기반시설 부담구역증은 해당 광역시 설치된 심의 대상이다. 모르죠? 전혀 처음 보는 얘기지? 시민에게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아까 성장관리방안 수립된 지역에서는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전혀 모를 얘기야. 이건 가능한 눈길에 안 담아두는 게 좋아. 무조건 낯선 게 있어야 돼요. 3번 괜히 읽었다. 그냥 없다. 답이죠? 그러니까 이게 매번 느끼는 건데 괜히 읽는 거야. 없다. 틀렸죠? 원하는 개인은 어떻다?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꾸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읽어드리는데 직접 시험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제발 틀린 걸 고르셔든 옳은 걸 고르셔든 보지 말고 그냥 무조건 없다, 있나 없나 이거 체크해 보셔야 된다고. 그럼 이런 문제는 똑같은 실력을 갖고 있어도 3번 이거 딱 찍어버리면 아주 그냥 시험 볼 때 엔돌핀이 팍팍 솟아. 이거 장난 아닌데 내가 내년에 시험 뭘 보지? 공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힘드니까. 아니면 힘이 난다고 시험 보실 때 쫄지 않아. 2번 같은 데 스트레스를 안 받아. 모를 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3번. 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그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이런 것들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고 거기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그게 설치 계획과 똑같은 개념이다. 몰라도 돼? 몰라도 돼? 답 아니니까. 그 다음에 요건 알아야 되겠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고 설치계 1년 내 수립하지 않게 되면 1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어떻다?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이건 워낙 많이 나왔던 주제. 여기서 이 지문에서는 이거 이렇게 연계되어 있죠. 시장 등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설치계획 수립해야 되고 이것을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만약에 1년 내 하지 않게 되면 1년이 된 날에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구역 나가리 실효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겁나 간단하게 뭐라고요? 3번 지문을 가지고 쟁점을 삼아냈습니다. 자, 30회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회 때 없다, 포함한다,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제 40문제 중에 11문제가 그런 패턴이 나오는데 10문제를 맞춘다고. 이게 10문제를 맞춘다는 얘기는 뭐냐면 문제가 더럽게 어려웠다는 얘기야. 30회 때 공법 문제가 세법이랑 2개가 더럽게 어려웠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 찍어야 돼. 어려우면 찍어야 된다고요. 어려운데 풀라고 그래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30회 문제를 공법을 분석을 하는데 오죽했으면 내가 없다 몇 개 나왔나,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몇 개 나왔나를 찾아봤다고요. 뭔 얘기냐면은 웬만한 수험생이 다 풀 수 있으면은 이거 개나 소나 다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찾아보지도 않아. 아니 좀만 공부하면 다 합격할 점수니까. 근데 시험지를 보니까 막 욕밖에 미친 새끼들, 우와 이게 장난 아닌데 나 잡으러 오겠는데 죽이려고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해야지. 뭔가 변명거리가 있어야 되잖아. 그때 대가리를 부리는 게, 야, 없다. 한번 찾아보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그리고 10개. 이제 누가 와도 내가 당당한 거야. 꽈락 나왔는데 한번 지랄하면 너가 대가리가 나쁜 거야. 없다, 해당한다, 포함한다 가지고 한 문제, 10문제 맞출 수 있는데 그것도 못 틀린 주제에 뭔 얘기를 해? 라고 이 한마디 하려고. 그리고 안도를 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어려우면은 찍으셔야 돼. 합격은 하셔야 돼. 어렵든 쉽든 무조건 합격을 해야 된다고. 쉬워서 나왔던 파트가 패턴대로 그냥 무난한 지식들이 나와서 점수가 나오면 그걸로 다행인 거고. 근데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어렵게 나왔다.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찍는 방향으로 넘어가야 돼. 그 미리 훈련하셔야 돼. 어려운 뭘 하자? 찍자. 특히 공법이 제일 문제가 돼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나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찍는 문제, 찍어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제가 너무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려워도 붙어야 돼. 작년에 이제 2차 안 되신 분들 상당수 공법 빠르게 의외로 많아요. 왜? 열심히 해서 그래. 문제가 어려우니까 더 죽기 살기로 해. 이런 거 뭐 심의 대상이다 아니다. 심의 대상인 게 아닌가 막 생각을 해. 어떻게 알아 이런 것을. 법점을 다 외워도 못 풀어요. 자,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구성을. 3번 맞나요? 없다. 하여튼 요 얘기. 그 다음 넘어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가장 높은 거. 이게 도배하는 문제라고. 지금 이제 기반시설 유발 개수 문제가 한 4문제가 나온다고. 7년 동안 4문제면 이건 물반 고기반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또 써야지. 위, 관, 이, 운, 일, 그 다음에 숙, 의, 방, 단, 창이라고 하는 거 써놓고요. 자, 일종 근생설은 지금 5번째 항목에 있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했을 때 순서. 자, 일종 근생설은 어디에? 바로 5번에 있었던 항목이고요. 공동주택은 없네요. 그럼 어디에? 9번에 있게 되는 거죠. 위관, 이혼율, 수기, 방단층이 없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뭐랑 똑같다? 바로 단독주택과 똑같다. 그 다음에 의료시설, 숙의니까 7번째 항목. 그 다음에 업무시설 없죠? 위관, 이혼율, 수기, 방단창, 운문정도 1판에 없다고. 그러면 이게 9번째 단독주택과 친구들. 숙박시설이 6번째 항목. 그래서 5번째 항목인 일종 근생설이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가장 크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위관, 이혼율, 수기, 방단창, 운문정도 1판 10개 그룹으로 외웠다고요. 근데 여기 없는 것들은 다 뭐랑 같다고요? 단독주택과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 물어보는 문제, 가장 큰 거 작은 거 구하는 문제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 아니요, 그냥 큰 걸 고르시오라고 되잖아요. 위에서부터 큰 거잖아요. 기반시설 유발 개수 위락시설이 2.1이고 우리가 외운 순서가 큰 순서로 외웠다고. 위, 관, 이, 은, 일, 수기, 방단창, 운문정도 1판 이게 2.1부터 시작해서 이게 제일 크다고. 그 다음 숫자 구체적 숫자는 외울 필요 없는 거고 외울 수도 없고. 자, 순서가 위, 관, 이, 은, 일, 수기, 방단창, 운문정도 1판 이게 갖는 의미가 위에 있을수록 어떻다? 숫자가 더 크다라고 하는 아까 화면 통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관, 이윤율, 수기, 방단창. 우리가 외운 순서라는 게 지금 뭐라고요? 결국은 높은 숫자부터 낮은 숫자 순서로 외워둔 것이다. 그래서 위관, 이윤율,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편. 오늘 요것만 해도 진짜 한 20번 했겠다. 그래서 누가 지나가다 들어도 다 외우겠다. 위관, 이윤율,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 근데 지나가던 사람도 한 3분 지나면 잊어버릴 거야. 위관, 이윤율,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 위관, 이윤율, 수기, 방단창. 이 10개 그룹이고요. 운수시설 옆에 문화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있었고요. 일종 근생시설 옆에 뭐가 있다? 판매시설이라는 게 있다 해서 위관, 이윤율,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 해서 요거 답 1번이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가장 큰 것은 똑같은 문제네요. 자, 또 쓰는 거지! 뭐라고? 위, 관,
이운일. 너 나 무시하냐 이런 눈빛 같은데 맞아요. 숙의방단창이라고 외우시면 돼. 그래서 위락시설, 운문종자라고 하는 거 일판 이렇게 외우셔서 모르면 다 뭐랑 같다? 단독주택과 같다 해서 이게 가장 큰 게 위락시설, 두 번째가 관광휴게시설, 세 번째가 이종건설, 네 번째가 문화및 집회시설, 다섯 번째가 일종건설, 여섯 번째 숙박시설, 일곱 번째 의료시설, 여덟 번째 방송통신시설, 아홉 번째 단독주택, 열 번째 창고시설 이런 순서라고. 자, 그렇다 치고 단독주택은 지금 아홉 번째 항목, 장례시설은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요? 아홉 번째. 관광휴게시설은 나와 있었죠? 관광시설은 어디야? 두 번째 항목. 얘가 답인가? 이종근생시설 나와 있죠? 위관 이윤일. 세 번째 항목이죠? 해서 답 몇 번? 3번 찍으라고. 공장 종류까지 따져 묻지 말라고. 아는 범주 내에서만 푸시라고. 공장은 종류가 하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수험생들한테 뒤져보라고 내는 거야. 무섭게 겁주는 지문이야. 공장은 종류가 하도 많아서 외울 수 없고 외워봤자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분명히 나온다고. 그러면은 시험 문제를 보실 때 우리가 외웠던 게 위관, 이운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 가지고 다 외웠다고 치고, 그래서 이 중에서는 뭐가 제일 높다? 관광휴게시설이 높다. 이것까지 외웠다고. 근데 어머 공장 이상한 게 하나 나와 있네? 아니 그냥 대충 가시라고. 문제를 볼 때 아는 범주 내에서만 풀라고. 우리가 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 시험에 필요한 정도의 지식만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공부 안 했던 잡다한 내용 나왔으면 그냥 무시하고 아는 범주 내에서 가야 된다고. 이게 보면 또 위관, 이운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 외워놓고 나서 또 5번에 이상한 거 나와 있으니까 또 찍는 사람이 있어. 인생을 완전 도박처럼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가셔야 돼. 우리가 준비하는 건 시험에 적당히 맞춰서 적당하게 외울 만큼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공장의 종류에 따라서 기반설 유발 개수가 다 달라지는데 그걸 다 외울 수도 없고 외워지지도 않아요. 설령 공장을 답으로 뽑더라도 그냥 포기하고 아는 범주에서만 준비를 하셔야 돼. 욕심 부리시면 안 됩니다. 욕심이 뭔지 아세요? 모르는데 그냥 꼭 맞춰야겠다. 아니요, 그냥 하는 데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충분하게 합격하는 데는 점수 필요한 거 다 나오니까 위관, 이운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 30회 때 나왔던 문제. 그래서 답은 이거는 관광휴게시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가볼까요? 자, 보니까 기반설 부담구역 안에서 설치 비용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1번 설치비용 산정 시 기반설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지비용 산입한다. 모르는 거죠? 알려고 하면 안 돼. 2번 질문은요.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 맞죠? 아는 거 하나 나왔죠? 아까 물납이 인정될 수 없다 해서 틀리게 뽑았었고. 3번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관리 운영을 해서 특별회계 설치한다. 몰라. 자, 근데 그나마 어서 하나 보는 거 있다. 자, 이 두 아이의 기반시설 유발 개수는 같다. 나와 있죠? 또 쓰는 거야. 위, 관, 리, 운, 일. 자, 그 다음에 숙, 의, 방, 단, 창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운문종자, 일판. 그거 다 치고. 의료시설은 몇 번째? 여섯 번째 항목이 있었죠. 숙, 의, 방, 단창이니까 다섯 개 그런 것 같잖아요. 위관, 이운일 다섯 개. 6번부터 수기, 방, 단창 이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자 교육연구시설은 안 나와 있어. 그럼 얘는 뭐 아홉 번째 단독주택과 그의 친구들이죠. 그래서 자 이 두 개의 기반설 유발 개수는 다르다라고 해서 답 몇 번? 4번 틀리게 그걸 뽑아냈어요. 이 문제는요 수험생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2번 하나 알고 나머지 다 모를 얘기야. 2번하고 4번만 우리가 기존 시험에 다뤄져 왔던 것이고 1번, 3번, 5번은 듣도 보도 못한 얘기라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게 한 번 나왔다고 해서 이걸 또 외우고 준비한다? 아니야. 기출을 잘못 분석하면 큰일 납니다. 다 한다니까 다 해. 큰일 나요. 그리고 다 이거 외웠다고 생각하는 거야. 못 외워. 위관, 이온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파. 지금 세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 문제.
자, 보게 되면은 기반시설 부담 구역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틀렸죠?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대학은 필요한 시설에 해당된다. 틀렸죠? 두 개는 외웠잖아요. 3번 질문. 자, 현금 납부 등을 원칙으로 하고 토지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맞죠? 물납 인정됩니다. 이게 이제 25회 때, 아까 24회 때 문제는 물납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답을 뽑았어요. 그리고 아까 지금 28회 때인가 나왔던 문제에서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해서 출제가 됐다고.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외우시면 돼. 별거 없어.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25회 때 답은 바로 물납 인정될 수 있다. 이 주제를 갖고 답을 뽑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개발행 허가 제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몰라. 5번 알겠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고 설치 계획 몇 년 내? 1년 내 수립하지 않기 때문에 1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어떻다? 효력을 잃는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알아. 그래서 이 문제는 자 1번, 2번, 3번, 5번 이 정도는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4번은 모르는 거죠.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모르는 건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조건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틀린다고 생각하셔야 돼. 완벽을 기하려고 하면 재수 없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문제가 더 남아있는데 자 가서 다 끝났나요? 자, 이거구나. 자,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건 대학. 나와 있죠? 대학은 어떻다?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나머지 다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대학. 틀리든 맞든 대학이 답이라고. 틀리든 맞든 대학을 답으로 뽑는다고요. 왜? 법적으로 대학 제외라고 돼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나왔던 문제 중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 이 아이, 저기서 이제 물납 얘기가 됐는데 얘도 틀리든 맞든 답이 될 수 있다고. 2번 지문도. 답이 될 수 있는 지문이라고. 대학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아니게 구성이 됐는데 틀리게 낼 수도 있고 맞게 낼 수도 있고 답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된다? 대학. 그럼 나머지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해서는 아예 외울 게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셔야 돼. 외우지 않았다는 걸 외워버려야 돼. 그리고 나는 오직 몰빵 뭐야? 대학이라고 하는 거. 오직 어디에? 몰빵. 대학에 몰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는요. 이 기반시설 유발 개수 문제가 무려 3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대학도 곳곳에서 이슈가 돼요. 그리고 자, 무조건 지문 5개 중에서 2개쯤 몰라도 아무 살아가는데 지장 없으니까 절대 욕심내지 마시고 단순하게 반복.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